똑같은 한 식당에서 서빙해도요, 영어 잘하는 친구하고 영어 잘하지 못하는 친구하고의 임금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영어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요. 호주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호토박이 영상 상담 오늘 주제는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무조건 아껴야 하는 이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어제 6월 2일 날, 오늘 이제 6월 3일 4시 한 45분 정도, 조금 어둑어둑, 여기 이제 겨울의 초입이니까요, 좀 어둑어둑해지고 있는 시드니 체스우드 날씨인데, 어제 아침 일찍 저희 호주야 클럽 네이버 카페로 22살의 한국에 있는 청년이 이메일 문의를 주신 내용인데, 한국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한 번쯤 염두에 두고 계시거나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호주 국경이 닫혀 있긴 하지만 뭐 이제 이 국경이 언젠가는 열리게 되고, 그럼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지 하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오늘 이야기를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면 자신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서 도전을 좀 해야 되는지 아주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의글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이 저의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가로 열고 장문주의. 센스 있죠, 제목도요. 자, 한번 제가 질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호주야 클럽 네이버 카페 아래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원문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만 나이로 22살인 한 청년입니다. 가로 열고 군필. 네. 저는 한국에서 대학 진학을 안 했습니다. 사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공부도 그닥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네, 뭐 이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냥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 제대 후 유튜브를 통해 호주 워홀이나 생활에 관한 영상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호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뭐 책을 통하거나 혹은 뭐 이런 SNS의 어떤 뭐 네이버 카페, 블로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주라는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제일 먼저 접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뭐 대학생들은 과 선배나 친구나 뭐 이런 지인분들 중에 호주를 다녀오셨던 분들이 또 호주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면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호주에 대해서 이제 접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영상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특히 영어는 더더욱이요. 네, 저도 그랬고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호주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는 중에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대학 진학을 안 했으니 호주에서 대학을 진학한다면 지원은 해주신다 했습니다. 예,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예, 한국에서 보통 이제 뭐 솔직히 서울 안에 있는 좀 속칭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또 좀에서는 가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요즘에 예전처럼 뭐 꼭 대학을 가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딱히 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그래도 이분한테는 아주 큰 장점이죠. 어쨌건 호주에서 어떤 공부를 할 때 부모님이 그 학비에 대한 서포트를 해주신다라는 거는 그렇지 못한 학생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또 엄청난 장점이 되죠. 초반에 IELTS 학원 2달 정도 다니다가 문득 든 생각이, 학원에서만 영어를 사용하고 막상 집에서 영어를 안 쓰니까 동기부여도 안 될 뿐더러 너무 시험 공부만 하게 되니 막상 호주 가서 써야 할 기본 영어 회화조차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환경은 또 호주에 와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영어 사용 환경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얼마 전 우연찮은 기회로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 캠프 험프리스 안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래도 아마 이런 기회가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누구나 다 지원한다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찾아 나서서 이런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는 것도 굉장히, 이런 적극성은 또 호주에 오면 충분히 또 어필이 되는 요소거든요. 네, 다행인 것은 같이 일하는 스타프들 중에 몇몇은 필리핀계 미국 분이시고, 손님은 90%가 미군 또는 미군 가족분들입니다. 물론 샌드위치 가게이기 때문에 심화적인 영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퇴근 후 화상 영어 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또 출퇴근이나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미군 부대 내 시설, 헬스장이나 다른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캠프 험프리스 안에서 이렇게 일하는 스타프들은 꼭 뭐 미군 신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차하면 거기서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러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미군 부대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도 해준다고 하네요. 아마 존슨앤존스 얀센 백신일 것 같고 일단 접종 예약했습니다. 네. 또한 어차피 호주 국경이 닫혔기에 일하면서 호주 가서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차근차근 생각해야겠지요. 네. 이분의 글 쓴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꽤 이렇게 좀 글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고, 이런 분들은 항상 보면 저희가 이렇게 학생하고 늘 컨택할 때 전화 문의로 바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저희는 카페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글로서 먼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신 문의글을 쭉 내용을 보면 되게 이렇게 일목요연한 분들은 항상 보면 좀 이 계획도 좀 체계적으로 잘 세우시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글을 읽고 뭐 여러 다른 회원님들이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저도 좀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금은 제가 냉혹한 호주 현실을 반영해서 이제 댓글을 좀 드렸는데, 뭐 이런 댓글을 드릴 때는 저도 조금 조심스러워요. 마치 뭐 제가 뭐 빅브라더인 양 뭐 모든 걸 다 뭐 파악하고 있는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인 양 이렇게 비춰질까 좀 염려스러운데, 그래도 되게 오픈 마인드로 저희 조언을 잘 귀담아 들어주셔서 저도 되게 관심이 있고, 이분이 언제 어느 시점에 호주에 들어와서 도전을 하게 될지, 또 그 도전을 할 때는 또 뭐 저희를 다시 또 통해서 뭐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꼭 기억하고 어떤 형태로도 만날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분의 호주에서 어떤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 또 도움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래서 호토바기 조언. 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비슷한 환경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뭐 대학을 1, 2년 다니다가 그 과에 대해서 크게 흥미를 못 느끼거나, 뭐 대학은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리고 아직 20대 초반,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막 제대하신, 혹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게 워낙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신청하면 나오는 비자다 보니까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호주에 와서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나중에 가서 비로소 이제 영주권 유학에 도전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이게 정말 순서가 뒤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분의 사연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게 되고 제가 영상 상담을 이렇게 찍게 된 건데, 자, 보통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뭐 낯선 환경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 젊다,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열심히 하면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이 호주 영주권에 대한 도전에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무책임하다고 봐요. 정말 호주 현실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 없이는 절대 영주권을 손에 쥐기는 어렵거든요. 호주 와서 뭐 공부하다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가 호주 영주권자인데 결혼을 통해서 뭐 비자를 해결한다, 뭐 그런 상황 말고는요, 현실적인 계획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게 영주권이고, 이 현실적인 계획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쓰일 수 있는지를 많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너무 앞선 시점에서 호주를 채 이해하기도 전에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써버린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건데요. 자, 다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인 한국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의 순서를 보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자, 무작정 도전,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 뭐 저도 전화 상담 받아보면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일단 제가 가서 뭐라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그렇게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호주에 오십니다. 오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내가 뭔가 스스로 한번 해내겠다, 해보겠다라는 어떤 뭐 막연한 꿈이기 때문에 일단 와서 잡부터 찾아요. 왜? 그래야 내가 또 생활비도 쓰고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영어가 웬만큼 된다 하더라도요, 호주를 경험하지 않은
영어권 나라를 뭐 몇 년간 이렇게 경험하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한국의 워킹 할리데이라고 하면 호주에 오셔서 그분이 처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이력서에 쓸 수 없는 이력이 됩니다. 네. 차마 뭐 이 내용을 내가 이력서에 꼭 뭐 호주에 와서 뭐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예. 뭐 주로 힘을 쓰는, 몸을 쓰는 그런 알바들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전공이랑 여러분 나중에 뭐 갖게 될 어떤 직업의 어떤 뭐 초석을 다지는 어떤 그런 과정의 경험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력서에 쓸 수 없는 이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활을 시작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한 6개월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죠. 호주에 올 때는 내가 원했던 거는 첫째, 영어를 좀 늘리자. 네. 두 번째, 다양한 호주 경험을 좀 해보자. 네. 세 번째, 나중에 호주 여행도 좀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가장 첫 번째, 그래도 그 여러 가지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으라 그러면 영어인데 정작 영어는 안 늘거든요. 카페에서 서빙하면서 손님들하고 얘기하고 주문받고 하는 그런 영어 말고요. 네. 그러니까 영어가 안 느니까 이제 벌써 반년 이상 지나가 버리고 내 워킹할리데이 비자는 이제 몇 달 안 남게 되고 그러니까 세컨 비자를 연장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세컨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농장이나 공장으로 이제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 공장 여러분들 워킹할리데이 경험자들 다 아시죠? 뭐 닭 공장, 양 공장 뭐 이런 정육 가공하는 이런 이제 공장에 가잖아요. 네. 아니면 농장에서 뭐 과일 따는 뭐 이런 일들 하잖아요. 네, 이력서에 쓰기 어렵죠. 네, 이력서에 쓴다고 해서 누구도 뭐 여러분도 그렇다고 한국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농사 지을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가축을 뭐 기르는 일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실 게 아니라고 하면 네, 전혀 여러분들 이력에 이거 크게 도움되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내 세컨 비자를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컨 비자도 중요한데 그보다 그 시간이 이 워킹할리데이 비자를 이렇게 쓴다는 게 저는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컨 비자를 확보한 다음에 다시 또 대도시로 나오죠.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같은 대도시로 나오면 이제 내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도 한 달에 1,000불이 넘는 그 영어 연수 비용을 내기가 선뜻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비는 다 벌어서 썼고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말에 또 뭐 경험들 좀 하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 편하게 내가 뭐 내 돈으로 영어 연수할 만큼 그런 큰 자금을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모으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다가 영어 연수비가 만만치 않아요. 뭐 아무리 뭐 저렴한 영어 연수 학교를 가더라도 영어 학교를 가더라도 월에 1,000불은 넘게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는 돈벌이가 되고 이 부가 영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유지하면서 영어 어학연수 코스를 뭐 저녁반에 듣는다든지 아니면 오전반에 잠깐 듣는다든지 여전히 이 영어 연수가 뒷전으로 밀려나요. 후순위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영어는 또 상당히 또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토탈 한 1년 남짓 시간이 흐르다 보면 스물스물 내가 이제 한국이 갖지 못한 호주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만 주로 보이거든요. 분명히 이 두 사회는 한국이 가진 어떤 장점이 있고 호주가 가진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쯤 되면요 대부분의 워킹홀리데이 소지자들은 내가 한국에서 20대로서 경험하지 못한 한국이 나라는 청년들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호주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간단한 일을 해도 시급 20불이 넘고 4, 5년 전에 호주를 경험하신 분은 저에게 반문하시겠죠. 뭐 한인잡이나 이런 거 20불 안 주는데 수두룩한데요 뭐 이러시겠죠. 요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20불 이하 잡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이 20불부터는 다 시작합니다. 주말에는 더 받을 수도 있고요. 뭐 간단한 카페나 레스토랑 뭐 서빙 같은 걸 해도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이제 스물스물 내가 이 자연 환경 이 속칭 뭐 워라벨이라 그러죠. 워킹이랑 뭐 이런 뭐 밸런스가 잘 맞아 보이는 이 사회에 내가 영주권까지 좀 도전해 보면 안 되겠나라고 이제 좀 마음이 이렇게 싹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도전하게 되는데 기억하십시오.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써버린 거예요. 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얼마나 값어치가 있냐면요. 자, 우리 이제
영주권 유학에 도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영주권 유학에 도전할 때는 같은 도전자들끼리의 경쟁이잖아요. 그죠? 호주 정부가 16만 명, 19만 명 딱 쿼터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뭐 점수 예민은 이만큼, 뭐 취업 이민은 이만큼 이렇게 쿼터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같은 유사한 경쟁자들끼리의 경쟁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모두에게는 동등한 호주 이민법이, 뭐 학생 비자법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네. 그 수많은 경쟁자들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학생, 인도 학생은 받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종의 특혜성 비자거든요. 선진국 한 20개 나라한테만 주는 특혜성 비자예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 적용을 받은 국가라서 이 비자를 통해서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이제 호주를 경험하게 되는 장점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그렇게 값어치 있게 되는 비자냐면요. 제가 호주 영주권 유학 첫걸음이라고 얼마 전에 영상을 올린 1편, 2편이 있는데 그것도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를 거쳐서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려고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 왜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뒤쪽에다 갖다 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초석이 될 거고요. 자, 먼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호주 유학 후이민은 경쟁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나와 같은 경쟁자들끼리의 게임인데 보통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는 전체 숫자에서 한국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5%쯤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영주권을 손에 쥐는 비율을 보면요. 전체 뭐 16만 명, 19만 명 호주가 쿼터를 정해놓잖아요. 거기에서 한국 학생이 영주권을 손에 쥐는 비율은 1.5%밖에 안 돼요. 예.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영어적인 핸디캡도 있고요. 그리고 또 비교적 우리가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는 좀 더 나이가 든 시점에 도전하는 학생들도 꽤 많고요. 네, 이게 젊을수록 유리한,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유리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경쟁자들의 대다수는 중국 학생, 인도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근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그들은 받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베니핏을 안고 갑니다. 요즘 뭐 네팔에서도 많이 오죠. 베트남에서도 많이 오죠.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저개발 국가, 우리의 영주권 유학에서는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는 상대들인데 정작 그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만 잘 활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우리가 이 게임을 플레이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조금 다른 차원인데 왜 여러분들이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좀 아끼셔야 되냐면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 잘 보이시나요? 네.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A라는 친구는 워킹홀리데이를 1년 쓰고요. 워킹홀리데이를 1년 쓰고 그 다음에 학생 비자를 또 1년 씁니다. B라는 친구는 학생 비자를 1년 쓰고 어학연수를 그 다음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씁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낳게 됩니다. 자, 첫 번째 A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학생들이 A 유형 형태가 좀 많아요. 자, 워킹홀리데이를 먼저 경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은 영어는 성장 안 돼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나도 유학 후민에 좀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바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어떤 전공에 따라서 이제 앞에 영어 연수를 좀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영어 연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워킹홀리데이를 해서 호주는 경험했는데 이제 영어는 다시 이제 스타트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이때도 알바를 하고 이때도 알바도 하겠죠. 그러나 B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와서 학생 비자로 어학연수로 먼저 1년을 합니다. 어학연수 1년을 쭉 하면 워킹홀리데이 경험한 이후에 어학연수 1년을 하건 워킹홀리데이 경험하기 전에 어학연수 1년을 하건 둘 다 비슷하게, 왜? 주가 학생 비자니까 학생 비자 학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알바는 그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영어에 훨씬 더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워킹홀리데이 1년과 이 워킹홀리데이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워킹홀리데이는 정말 호주에 아무런 경험 없이 와서 1년을 보냈던 건데 이 워킹홀리데이는 영어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학생의 워킹홀리데이는요.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이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워킹홀리데이의 1년 경험은요. 이력서에 쓸 수 없는 이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이 학생은 일을 하면서 영어가 계속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왜?
기본적인 영어를 갖추고 그 영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잡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학생의 워킹홀리데이는요, 1년 하면서 영어가 발전된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생활 영어 아주 기본적인 것, 뭐 그런 정도지. 왜? 앞에서 아직 호주를 경험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물론 저는 C를 제일 우선시합니다. 이 C는 뭐냐면, 영주권 유학에 먼저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고요. 이 도전하는 와중에는 많은 어떤 비자의 어떤 벽에 부딪힙니다. 임시 비자를 계속 학생 비자를 연장하게 되고 또 연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 또 졸업생 비자다, 뭐 2년 경력을 쌓아야 취업 비자로 간다, 혹은 뭐 기술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또 비자가 더 필요하다. 그 수많은 굴곡을 거쳐갈 때 그 결정적인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남아 있는 친구들은요, 엄청나게 탄력적으로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제가 이것까지는 여기서 다 오늘은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건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남겨놓으면 남겨놓을수록 강력한 무기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인도 학생들은 못 쓰는 비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훨씬 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토바기가 이 학생에게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답을 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호주 현실에 맞는 객관적인 자기 자신 평가. 먼저 여러분들이 워킹 할리데이만 쓰고 호주 영주권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A, B만 가지고 이제 고민하면 되겠죠. 그러나 영주권까지 고민한다라고 하면 진짜 이 워킹 할리데이 비자는 계속 뒤로 밀어놓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내일 모레 만 30이 돼서 나는 좀 지나면 워킹 할리데이를 영영 못 써요. 이런 분들은 좀 다른 상황이겠죠. 그런 분들 중에 지금 자금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호주 경험을 먼저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나이 제한이 있는 거니까 워킹 할리데이 비자가 그분들은 좀 먼저 쓰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내가 당장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못 쓰는 30세가 넘어가는 나이가 아니라고 하면 가능하면 뒤에 쓰면 쓸수록 훨씬 더 내가 값어치 있게 쓸 수 있게 되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그 간호 유학을 오는 학생인데 자금이 3천만 원밖에 없대요. 이것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얼마 전에 문의 주신 분이세요. 그럼 3천만 원 가지고는 간호 학비 1년 남짓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 학생이 어떻게 간호학과 3년을 다니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 학생은 또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안 썼다면. 그러면 간호 이행 과정으로 1.5년이면 3천만 원이면 1.5년 학비가 되거든요. 그 학비를 먼저 할애하고, 그리고 간호 디플로마 과정을 마친 다음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쓰면 엄청난 혜택이 생긴 거죠. 왜? 내가 이미 이행 과정을 마쳤고, 영어도 간호는 다 뭐 7.0이 돼야 들어가니까요. 그럼 그 워킹홀리데이 1년 동안 너싱홈이나 이런 데서 내가 EN으로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EN으로서 1년 정도 착실하게 일하고, 뭐 더러는 또 주말에 다른 일도 잠깐씩 하고 하면요, 남은 2년 학비에 거의 버금가는 돈을 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생활비도 좀 쓰고 하겠지만요. 그러면 3년 과정의 공부를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 현실에 맞는 객관적인 자기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현실에 맞는. 그래서 이 호토바기가 정말 이거 호토바기 전매 특허입니다. 호주 영주권 유학 필수 3요소. 돈, 영어, 나이. 이분 22세 청년. 나이 너무 퍼펙트죠. 자금, 부모님이 그래도 한국에서 대학을 안 다녔기 때문에 학비 정도는 서포트 해줄 수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너무 좋은 환경이죠. 그럼 이분이 결국 영주권이 되고 안 되고는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영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근데 이 영어를 늘린답시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어는 일단 호주를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끝까지 노력해서 끌어올릴 만큼 끌어올리시고요. 또 그 캠프 험프리스에서 또 일을 하시게 됐으니까 그것도 어쨌든 영어를 쓸 수 있는 조금 환경에는 노출됐으니까 동기부여가 되니까 같이 영어 공부를 해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에 이제 국경이 오픈되면 워킹 할리데이 말고 어학연수 학생 비자라도 해서 호주를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그 다음 또 호주 영주권 유학에서 호토바기가 항상 강조하는 선택 3대 원칙. 전공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절대 이 순서를 역행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전공 선택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호주 영주권 유학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자, 그래서 한국에서 오늘 그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호주 국경이 열리면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오늘 영상이 좀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나는 영주권에 대해서는 1도 없다, 이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 A보다는 B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제가 학생 비자가 1년이라고 해서 학교를 1년 내내 다니지는 않거든요. 한 9달 정도만 다녀도 비자는 한 1년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활용을 해서 영어 연수 비용은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도 1년 정도의 경험을 할 수 있고 알바도 또 충분히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쓴다 그러면 정말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시급도 전혀 다르기도 하고요. 환경이 전혀 달라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안 썼지만 내가 영주권 유학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기회도 한번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B보다도 C가, 예, 저 뒤쪽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어쨌건 남겨두면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밑에 호주 영주권 유학 첫걸음 1편, 2편, 2편으로 호주 영주권 유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제가 올려놓은 영상도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면 한국에서 워킹 할리데이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